할머니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사라진 그 그림이 70년 만에 경매장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미술품 회복 사건이 아닙니다. 한 가족의 상처받은 영혼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그리고 진실이 어떻게 정의를 되찾았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1952년 서울 종로구 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한옥. 그곳에는 김정희 할머니가 평생을 아껴온 소중한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명화가 김홍도의 진품으로 추정되는 산수도였죠. 가로세로 30cm 남짓한 작은 작품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돌아가신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 그림 앞에서 차를 드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림 속 고즈넉한 산과 맑은 계곡물을 바라보시며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기셨죠. 손자인 민수에게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다. 언젠가 너에게 물려줄 테니 잘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1953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의 포화가 서울을 덮쳤습니다. 피난을 떠나야 했던 김할머니 가족. 급작스러운 피난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바로 그 소중한 산수도였습니다. 피난에서 돌아온 후 할머니는 그림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골동품상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셨죠. 하지만 그림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1987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그림에 대한 그리움을 놓지 못하셨죠.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그림을 찾게 되면 할아버지 제사상에 꼭 모셔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손자 민수 씨는 그림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된 후에는 온라인 미술품 거래 사이트들을 매일같이 확인했습니다. 각종 경매 카탈로그도 빠짐없이 살펴봤죠. 하지만 30여 년간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 어느 봄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 씨가 평소처럼 서울 한 유명 경매회사의 온라인 카탈로그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림, 그것은 분명 할머니의 산수도였습니다. 작품명은 이름 미상 작가의 산수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그림 구석에 있는 작은 얼룩, 액자의 특별한 장식, 심지어 뒷면에 할머니가 직접 쓰신 한자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민수 씨의 가슴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할머니의 그림을 가져간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에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경매 출품자는 익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즉시 경매회사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경매회사 측은 출품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였죠. 민수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70년 전 전쟁 중에 도난당한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변호사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도난 당시에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시효 문제도 복잡하다고 했죠. 하지만 민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그리워하셨던 그 그림을 이제 와서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가족사 전체를 뒤져가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남기신 일기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1950년대 초에 쓰인 일기에는 그림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크기, 그림의 내용, 심지어 액자의 특징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또한 할아버지가 그 그림을 구입했을 때의 영수증도 찾아냈습니다. 1947년 인사동의 한 골동품상에서 구매한 기록이었습니다. 비록 오래된 종이어서 글씨가 흐릿했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내용을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경매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경매회사 대표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그림 뒷면의 할머니 친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경매회사는 출품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출품자는 처음에는 정당하게 구매한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출품자는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1950년대에 어떤 경로로 그 그림을 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손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죠. 놀랍게도 출품자는 그림을 민수 씨 가족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관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민수 씨는 기꺼이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23년 5월 15일 드디어 그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민수 씨는 온 가족과 함께 경매 회사를 찾았습니다. 7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림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죠. 그림을 처음 본 순간 민수 씨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바라보던 그 산수도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색이 조금 바랜 듯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민수 씨의 아들인 준호 군도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증조 할머니로부터 들어온 이야기 속의 그림을 실제로 보게 된 것입니다. 4대에 걸친 가족의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그림은 다시 원래 자리에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아침 차를 드시며 바라보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민수 씨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그림을 보여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70년 만에 치유되는 모습에서 희망을 본 것입니다. 미술 전문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림을 정밀 감정한 결과 실제로 김홍도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민수 씨 가족이 찾은 것은 단순한 추억의 물건이 아니라 문화재급 귀중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 씨에게는 그림의 금전적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린 것, 그리고 가족의 역사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현재 그 그림은 민수 씨 집 거실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민수 씨는 할머니가 그랬듯이 그림 앞에서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안부를 전합니다. 이제 마음 편히 쉬시라고 그림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리죠. 준호 군은 이제 5대째 이어질 그림의 새로운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증조 할머니로부터 아버지를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전해줄 것입니다. 한 점의 그림이 어떻게 가족의 역사와 사랑을 이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전쟁 중 실종된 문화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실 문화재 신고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민수 씨 가족의 사례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힘입니다. 민수 씨가 70년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둘째,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족의 사랑과 유대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역사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민수 씨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치유와 화해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